자, 그러면 명제 C단계부터 뭐 두 문제가 뭐 남은 건데? 마지막 두 문제 20이요 20. 419, 422 19, 20 둘 다 해야 돼? C단계 문제 다 풀어주고 있었어? 질문만 질문만 풀어주는데 못한 거야? 슬프군. 일단 문제 C단계 419번 쌤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x의 최대값을 물어봤잖아. x의 최대값. 네. 우리는 보통 실수 조건이면 뭘 생각해야 된다? 보통 두 가지를 선택해요. 필수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완전 제곱식, 두 번째 코시 슈바르츠, 이 두 가지입니다. 됐어요? 실수 조건이 아니라 양수 조건이면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게 누구였지? 피타고라스 양수 조건이 피타고라스요? 미치겠구만. 산술기하 평균 봤었죠? 됐어? 이거 말고 너네가 말한 것처럼 직선 형태, 그러니까 길이값에 대한 걸 물어보게 되면 두 가지를 보자. 우리가 길이값을 보면 대칭, 회전 변환을 했었고요. 길이 제곱값, 길이 제곱의 합에 대한 걸 물어보면 너희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중선 정리로 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 또는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 당연히 명제 단어니까 코시 슈바르츠겠지만 사실은 이걸 갖고 완전 제곱식을 못 만들다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코시 슈바르츠 명제에서 안 배우지 않아요? 명제에서 나오는 건데? 아니 여기에 나오는데? 유리식, 무리식 아니요. 절대 부등식이 나오는 거고요. 코시 슈바르츠는 명제 증명에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명제 증명. 찾아도 진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65페이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64, 65에서 등장하시고요. 뭐지? 나 왜 최근에 배웠지? 책에는 절대 부등식 48페이지에 보면은 산술기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대박 유리식하고 무리식에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많이 써요, 실제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도 배우셔야 돼. 유무리 함수 배울 때도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어.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배우게 될 텐데, 우리는 코시 슈바르츠짜리 3개짜리 부등식을 배운 적이 있으나 3개짜리를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요. 왜? 원래 3개짜리 부등식의 형태는 이거죠. 원래 어떠한 다항식의 전체 제곱의 값은 문자 제곱의 합하고 개수 제곱의 합보다 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봐야 뭐 사실은 저기다 숫자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뭘 쓸 거냐면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을 할 때 문자 2개로 바꿀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자, 일단 y와 z에 관한 코치-슈바르츠 부등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써질 겁니다. 이렇게요.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물어보는 건 x의 최대값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을 갖고 y 플러스 z를 이용해서 이 녀석을 다 뭘로? x로 바꿔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이렇게 됐어? 됐냐고? 네. 정리 좀 해볼까요? 어차피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었을 테니까 이쪽으로 갖고 오게 되면 3x의 세제곱 될 거고요. 3x의 제곱. 원래 여기서 마이너스 2x가 있으나 이쪽 오른쪽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이쪽에서는 플러스 1이 있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6이 있으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5가 되시겠죠. 이 형태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됐어? 2차 부등식이니까 그냥 풀면 되죠. 이렇게 쓸 거 아니야? 3, 1, 5, 1,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된다? 응?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응? 뭐가 이상한데? 마이너스 2x인데 왜 이렇게 돼? 정신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그치?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잘못 썼네. 젠장아. 3분의 5 여기가 1 됐어요? 형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라지 m의 값이 3분의 5고요 스몰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3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값은 이제 얼마야? 4인가? 됐습니까? BQC, CPA, S1, S2 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뭐 이제 구하셔야 된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이제 이 형태의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C점을 하나 잡았는데 이 C점이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를 A, B라고 썼지만 이게 사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 거죠. 맞아? 그래 안 그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P점을 잡았는데 이 P점이라는 것 자체의 좌표 자체가 A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다가 Q점이라는 걸 잡았는데 이 Q점의 좌표 자체가 0, 마이너스 A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1일 거고요. 여기도 1일 거잖아. 요 위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 값을 S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를 이제 S2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S1의 넓이 값은 윗변의 길이가 A고 높이 값이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이 높이 차 2 플러 그냥 A인가요? 지금 보시면 맞죠? 1에서 어차피 A-1 뺄 거잖아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뺄 거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요. S2 같은 경우는 1에서 a만큼 뺄 거니까 1-a가 될 거고, 이것도 1-a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지금 S1, S2분의 1, 에이 잘못 썼다. S1분의 1, S2분의 1, 4S1, 4S2 플러스 8.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실수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녀석의 역수값이니까 a 제곱분의 2겠죠. 얘는 1-a 제곱분의 2일 거고요. 여기다가 이 녀석을 곱한 거니까 2a 제곱 되겠지. 2의 1-a 제곱이고요. 플러스 8이요. 맞아요? 근데 너희들이 실수 잘하는 거 하나는 이거죠. 얘 둘 갖고 산술기였어. 얘 둘 갖고 산술기였어. 그리고 답 써. 그러면 되니? 봐봐. 얘하고 얘를 갖고 산술기를 쓰게 되면 너희들은 뭐라고 쓸 거냐면 a 제곱분의 2 플러스 2a 제곱은 2배 얘네끼리 곱하는 거니까 4가 되겠네? 그럼 2네요?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쵸? 맞아? 그럼 얘가 2가 될 거니까 여기가 4가 될 거고 4가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a 제곱분의 2 플러스 2a 제곱이 4가 될 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네가 성립한다는 소리고 산술기하 평균은 이 등호가 성립하려고 하면 둘이 같으셔야 됐었죠. 그래 안 그래? 둘이 같다라고 높게 되려면 a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1이다? 아닙니다. 0이 됩니다. 될 수가 없잖아. 맞아. 이것도 산술기하 평균 써보잖아. 그러면 a 값이 0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갖고 있는 산술기하 평균의 조건과 이 둘이 갖고 있는 산술기하 평균의 조건이 달라. 같으면서도 상관없는데 저 둘이 다르단 말이야.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경계합니다. 통분합니다. 통분. 통분? 아니, 통분하면? 아니에요. 저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이걸 합쳐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지? 저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저거를 했다는 게 뭘 뜻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해봐.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저거를 또 해가지고 합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 a 제곱분의 2하고 2a 제곱을 갖고 산술기하 평균 쓰라고? 그걸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는 a-a의 제곱분의 2랑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 산술기하 평균 쓰면 이 새끼도 똑같이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네. 그럼 그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 a가 제로가 돼야 된다고.
지금 네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거 갖고 풀면은 이건 뭐야? A 값이 1일 때만 성립한다고 했잖아. 근데 방금 전에 갖고 있는 1-a의 제곱 분의 2 더하기 2의 1-a의 제곱도 똑같이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 그러면 증오가 성립하려고 하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a 값이 얘 제로가 돼야 된다니까? 각각이 2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응? 답이 없습니다. 모르는 거야 저 이씨.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답은 없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A에다가 0을 때려 박습니다. A에다 0을 박자고? 네, 그러면 0분의 2는 어떻게 해결하게? 남은 거죠. 없어요. 그럼 답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나보고 둘이냐? 나중에 너네 둘이 결혼하면 안 돼? 알았지? 싫어요. 진짜 싫어요. 너네 둘이 결혼하면 큰일 나. 싫어요. 더럽습니다. 자식들은 누가 가르칠 거야 도대체. 싫어요.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여기 생김새야. 잘 봐봐. 얘하고 얘하고 역수관계고요. 얘하고 얘하고 역수관계고 얘 개수가 2고요. 개수가 2인데 왜 하필 이 새끼 8일까? 2의 세제곱이에요. 아니, 다 더하면 8입니다. 모르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하고 얘기하니까 진짜로. 아니 저거 2가 4개잖아요. 더하면 8인데. 자, 잘 봐. 자, 2a 제곱과 2a 제곱분의 2기 때문에 2를 앞으로 얘네를 다 빼잖아. 그러면 얘를 2를 다 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일단 어느 사람 힘들었어요. 1-a로 썼어야죠. 원래는. 혹시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니? 완전 제곱식. 오. 오이씨. 이 형태를 띠고 있다. 됐어? 그러면 이제 아까 얘네들 갖고 산술기하 못 쓰고 얘네들 갖고 산술기하 못 쓰는 이유는 얘네 둘의 각각 산술기하 값이 다르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얘네들은 얘네들 갖고 산술기하 쓰고 얘네들 갖고 산술기하 써도 되는지 확인할 거야 이제. 다시 얘네들도 산술기하 쓰게 되면 a 플러스 a분의 1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이쪽도 산술기하 평균 쓰게 되면 1-a 플러스 1-a분의 1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겠죠. 어차피 역수관계니까. 자, 얘네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1. 각각 1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또 1인 거야? 됐어? 또 안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이제? 망했죠. 자, 그럼 여기서 산술기하를 못 쓸 것 같아. 산술기하 못 쓰잖아 지금 현재 보면. 그럼 이제 딴 거 끌어들여야지. 또 뭐 있어? 조합 평균. 조합 평균을 못 써. 어차피 조합 평균이야. 코시슈 바르튜. 네, 코시시버라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이 녀석을 2배. 2배는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녀석의 제곱 더하기 어떤 녀석의 제곱의 합은요.
코시식으로 치면 이쪽에 뭐가 오시냐면 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분의 1. 이 전체 제곱이 오시겠죠. 이쪽은 그러면 개수의 제곱이 합이 오셔야 되니까 이 녀석에 곱하기 2가 오셔야 돼요. 자,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여기 잘 봐요. 어떻게 쓴 거냐면 이 녀석 전체를 a 플러스 a분의 1의 값을 a라고 생각을 하고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분의 1의 값을 b라고 생각을 했을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곱하기 2 정확하게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됐어요? 됐니? 네. 그러면 얘네가 성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 플러스 a분의 1하고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분의 1의 값이 같으셔야 됩니다. 됐지? 양변에 뭐 곱해? A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곱하기 A. 그러면 a의 제곱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1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a 어디 갔니? a의 a 이렇게 되니? 그럼 어차피 이렇게는 이렇게 지워지겠네? a 값은 2분의 1이다. 됐어? 됐습니다. a 값이 2분의 1이니까 이제 여기 써있는 숫자를 너는 뭐라고 쓸 거야? 이 값이 2분의 1 더하기 2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죠. 그럼 얘는 계산값이 5. 아니 5보다 그거나 같은 거죠. 정확하게 5의 제곱보다 그거나 같은 거지. 근데 이 위에 써있는 식이 정확하게 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의 값은 5보다 그거나 같다라고 쓰게 되는 거야. 5의 제곱보다 그거나 같다. 됐어요? 그때 A 값의 위치는 C점의 위치는 2분의 1, 2분의 1인 거죠. 됐느냐? 자, 그러면 여긴 정리 끝? 네. 경우의 수 B가 조금 남았다는 건 뭐죠? 경우의 수 B단계가 좀 남았다며. 여기 한 장 조금 안 되게 남았습니다. 어디냐? 152쪽에 977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는 977이 안 되어 있네요. 넌 그냥 깨끗한데? 저 그때 프린트로 풀어가지고 집에서 77을 설명해줬어? 선생님이? 77? 자, 일단은 그러면 쌤도 여기 있는 유형 26, 27, 28 있는 B스텝 일단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C단계에 있는 154페이지 요거 한 페이지만 더 그래서 숙제로 줄 거야. 알겠지? 뭔 소린지 되지? 자, 분할과 분배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분할과 분배를 설명을 하고 숙제를 주도록 하죠. 네, 일단은 분할과 분배부터 먼저 다 설명부터 할게요. 970은 필요하면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해줄게요. 네. 분할과 분배 방식은 너네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대수 조합이죠. 그치? 조합의 필수라고 보실 수 있어요. 분할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우신 적 있나요 혹시? 그게 뭐예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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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줄 세우기. 분할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이거 해야 이제 분해라는 게 이해가 돼서 그래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A랑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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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 이 녀석을 한 줄 세우기. 뭐라고 쓰냐면 이 새끼가 7개니까 7팩토리얼을 2팩 나누기 3팩으로 2팩 곱하기 3팩으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A, B, B, C 줄 세우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A가 있다고 했는데 A가 두 개 있으니까 구분을 좀 할게요. A1과 A2가 있었어. 그러면 원래는 뭐 할 거야? A와 A2를 포함돼서 줄 세우려고 하면 그냥 7팩이라고 쓰겠죠. 물론 B도 바꿔줘야 돼요. B도 세 마리를 다 이름을 따로 만들어줄게. B1, B2, B3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너희들은 이거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얘네 줄 세워라고 하면 7팩이라고 쓸 거야. 맞지 여기까지? A1과 A2가 다르고 B1과 B2와 B3가 다르다고 하면 이해돼 여기까지? 동주 이해됐어? 이해됐어? 동주 됐지? 그러면 얘네를 줄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A1과 A2가 같은 애면 이 A1과 A2가 같은 거니까 자리 바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줘서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겠죠. 됐어? 같은 이유에서 B1, B2, B3도 자리 바꿈을 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네 이 경우의 수가 우리가 원하는 전체 줄 세우는 경우의 수랑 같을 거야. 이거를 어디다 썼냐면 너네가 사실 배운 것 중에 이거 있잖아요. 너무 칸수 많이 했나? 하나만 줄이자. 너무 많다 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야. 됐지?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했었지? 1, 2 56이네요.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치? 셌잖아. 근데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봐. 하나 오른쪽으로 5번 갈 거고 위로 3번 갈 거야. 그러면 이 오른쪽 5번 가는 거고 왼쪽 3번 가는 거의 순서만 정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모든 길을 다 카운팅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린 이걸 어떻게 보겠다? 전체 8개를 줄을 세울 건데 오른쪽 가는 새끼 때문에 5팩으로 나눠줄 거고요. 위로 올라가는 새끼 때문에 3팩으로 나눠줄 거야. 어차피 5팩하고 3팩 나누면 여기는 이제 뭐야? 8, 7, 6만 남잖아. 3의 1이잖아. 56번이 나오죠. 이해됐어? 이해되는 거죠? 이거야.
이렇게 했던 거라고. 그러면 분할을 설명할 건데 왜 이걸 갖고 설명하고 지랄이냐.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분할을 할 거고요. 됐니? 몇 명을 나눌까요? 9명 나누게 할까요? 9명 3조 나누기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수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명과 7명, 1명, 2명, 6명, 1명, 3명, 5명, 1명, 4명, 4명, 둘, 5, 셋, 넷, 셋. 이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가지수죠. 됐니? 됐어? 저 9명의 학생은 다 다른 새끼겠지? 설마 같은 놈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사람인데 똑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 그치? 맞아? 어딘가에 너랑 똑같은 애가 있니? 저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도플갱어야? 그래서 만나면 죽는 거고? 네. 빨리 만나. 3명만 만나면 죽는댔어.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9명을 세제로 나눌 거니까 9명 중에 1명을 여기다 던지면 되겠지? 맞아요? 네. 그러면 7C1이에요. 6C1이에요. 5C5죠. 5C5는 어차피 1이니까 의미는 없지만. 됐니? 네. 이해다 여기까지? 그냥 7C 1, 6C 2. 왜 7이야? 9명이라며 미친 거 아니야? 자, 9C1, 8C1, 7C7이요. 미안. 9C1, 8C2, 6C6.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얘네를 다 배열시키면 돼요. 그럼 쭉 그냥 쓸 테니까 잘 봐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나요? 사실 여기 나중에 2팩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A2팩으로 나눴고 A2팩으로 나눴고 A2팩으로 나눴고 얘는 3팩으로 나눴어요. 그 똑같은 명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렇지. 같은 것이 있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한 명 한 명을 뽑을 거기 때문에 A라는 애를 첫 번째 뽑고 B라는 애를 뽑던지 A라고 하는 애를 B부터 뽑고 A를 뽑던지 똑같죠. 어쨌든 두 개 해주니까 A 혼자 있는 조와 B 혼자 있는 조인 것 뿐이잖아. 얘네 갖고 뭐 시켰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시켰지? 아무것도 안 시켰기 때문에 얘네 분할을 할 때 얘네가 두 마리 일일이 같은 새끼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 했어? 2팩으로 나눈 거죠. 4가 같은 녀석이니까 2팩으로 나눈 거죠. 2가 같은 녀석이니까 2팩으로 나눴어요. 얘는 3, 3, 3 이 세 마리가 다 같은 녀석이니까 얘네끼리 자리 바꿔가는 것도 다 똑같은 녀석을 취급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분할 이해됩니까?
이해돼 분할? 네. 완전 이해돼? 그럼 분배는 뭐야? 이거하고 이제 얘를 1 시키면 돼. 이 세 개의 조를 만들었으니까 이 세 개의 조를 청소를 시킬 거야. 화장실 청소 하나, 교실 청소 하나, 운동장 청소 하나. 한 명 보고 운동장 청소 하나 하면 죽으라는 소리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시킨다고 하면 여기다 이제 뭐 할 거야? 상표가 다시 곱해주면 되겠죠. 맞아?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 분할 방식은 결국은 이 세 개의 차이가 완벽하게 다를 때 얘기고 이 분할하는 방식이 같을 때가 있어. 자, 그게 바로 뭐냐? 토너먼트죠. 자, 우리는 봐봐. 하나, 둘, 셋, 넷. 요즘에 최근에 월드컵 끝났으니까 8강전 했잖아. 그치? 8강전 하면 어떻게 돼? 얘네끼리 붙어서 그다음에 얘네끼리 붙어가지고 얘네끼리 붙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자, 조편성을 할 거야. 그러면 4개의 아이들을 갖고 조편성을 할 거니까 18조를 갖고 조편성을 할 거니까 8C2 곱하기 6C2 4C2 2C2 하면 되지 않니? 당연히 뭐 할 거야? 일단 아직 분할하기 전이니까 두 개로 쪼개기만 했잖아. 분배하기 전이야. 그럼 분할까지니까 나누기 4팩 할 거야 일단.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를 줄을 세울 겁니다. 됐어요? 네. 자, 첫 번째 조를 줄을 세울 거야. 조 4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조를 여기다 세웠어. 여기다 세웠어. 자, 여기다 세웠을 때 다른 점은 뭐가 있죠? 없어요, 사실. 자, 브라질하고 프랑스랑 만약에 붙는다. 됐어? 그나마 그래도 요즘 최근에 봤던 토너먼트는 브라질 뭐 이런 것들 거예요. 월드컵밖에 없을 테니까. 브라질은 근데 어디랑 붙었지? 8강전에서 브라질 어디랑 떨어졌지? 기억이 안 나네? 포르투갈하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월드컵에 우승할 때 맨 마지막에 아르헨티나랑 프랑스가 싸우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 한국하고 했습니다. 8강에서? 네. 8강전 아니고 16강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떨어졌지. 8강전은 아니고. 그래요. 16강이면 밑에 하나 더 죽어야 되는 거 너무 힘들어. 자, 됐어.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여기다 브라질하고 프랑스를 붙이든 여기다 브라질에 프랑스를 붙이든 심지어 여기다 프랑스에 브라질을 붙이든 똑같은 거 아니야 다? 어쨌든 얘네 둘이 싸우는 거잖아. 옆조에 우승한 새끼랑 보통 싸우겠지. 옆조에다가 네덜란드랑 미국이랑 싸웠어. 미국도 8강에 올라갔었나? 기억이 안 나네?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떨어졌나? 네덜란드 올라갔니? 나 그것도 기억 안 나. 네, 기억 안 나면 아르헨티나 해. 아르헨티나 올라갔잖아. 그치? 아르헨티나 했어. 이렇게 됐다고. 맞지? 그러면 얘가 여기 있든 얘가 여기 있든 얘하고 위치를 바꿔도 똑같단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일단 이 4개 조를 다시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줄을 세운다 라고 하면 단순하게 보통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4팩을 곱하는 경우가 있는데 4팩을 곱한 것 중에 얘네 자리 바꾸는 거 똑같은 거야. 나누기 2팩 해야 돼. 됐어? 얘네 자리 바꾸는 것도 똑같은 거야. 또 2팩도 해야 돼. 근데 이거 동차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똑같아. 됐어? 그래서 이렇게 배열하면 어려워. 그래서 배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씩 생각을 해서 해.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새끼를 그냥 놔. 이 새끼는 어디 가나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던져.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여기 던졌어?
그러면 나머지 3개조가 필요하지. 나머지 3개조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 3개조에 애들을 안 칠 건데 실제로는 브라질, 프랑스, 의기네랑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만 결정이 나. 맞지? 그러니까 하나를 던지고 나면 나머지 한 조는 결국 2개의 선택이야. 이 새끼랑 싸울 거냐, 얘네들의 우승팀하고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 됐니?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나머지 두 애들끼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나머지 위치가 결론이 나니? 나 안 나? 안 나죠. 위치 결론 안 나지. 얘가 여기 싸운다고 결론이 나면 나머지 그냥 여기다 다 던지면 돼. 어떻게 싸워도 똑같아. 한 가지야. 근데 얘네가 여기 와 있으면 나머지 두 팀이 이쪽 갈 거냐 이쪽 갈 거냐가 다르지. 두 가지 경우수가 생기겠죠. 그럼 우리는 결국 뭐 하는 거야? 프랑스하고 브라질이 여기 있는 순간 우리는 곱하기 3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경기수가 다 끝나. 이해돼? 무슨 소리냐?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가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냐 결정이 날 거고 여기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고 이쪽에 오게 되면 여기다 놓는 방법이 하나씩 나오니까 두 가지 방법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전체 경우에서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아까 전에 이거 대신 못 썼었니 너희들한테. 원래 전체 4팩 근데 줄 세운 다음에 얘랑 얘랑 자리 바꿀 거야. 자, 노란색 때문에 자리를 바꿀 거야. 노란색들 자리 바꿀 거야. 나누기 2팩 나누기 2팩 했잖아. 그치? 됐니? 근데 다시 뭐 할 거야? 빨간색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또 2팩을 한 거잖아. 이거 계산하면 3이야. 이거 계산하면. 왜?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온다. 3이잖아. 그래서 위에 거랑 똑같은 게 나온 거야. 이해돼? 정주 이게 하나도 안 된 거 같은데? 아니 됐어요. 이해된 거 맞아? 자, 이거 갖고선 거기 있는 문항들하고 일단 풀어와봐. 풀어오고 나서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그리고 아까 정주가 아까 977번? 네.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숙제 어디까지? 152페이지에 있는 978번부터 다음 장에 있는 993번까지 17개. 인가? 16개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993이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해오라고요. 지금 보면 n개의 평행한 직선이 존재한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라는 소리야. 됐어? 이 녀석과 만나는 n 플러스 2개의 평행선이 또 존재하는 거잖아. 이렇게. 됐어? 정주 여기까지 돼? 네. 그럼 봐봐. 단순하게 네가 만약에 세로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녀석에서 이줄하고 이줄을 뽑았어. 됐니? 가로줄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에서 이줄하고 이줄을 뽑았어. 그럼 평선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겹치는 부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n개 중에 2개의 선을 뽑고 노란색 n 플러스 2개 중에 마찬가지로 2개를 뽑은 다음에 동시에 뽑을 거니까 곱하시면 이게 평행사변형의 개수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210개. 됐어?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2가 되는,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앞에 이 녀석은 2 곱하기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식은 사실 이렇게 되는 거지. n-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까지 다 곱했을 때 이게 840인 거죠. 그러니까 연속한 4개의 곱의 형태가 840인 걸 찾는 거야. 됐어? 근데 네 수를 곱해서 840이 나오려고 하면 10만 곱해도 만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5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 네. 그러니까 5, 6, 7, 8 곱해보는 거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여기다 이제 넘었으니까 4를 곱했어. 돼, 안 돼? 됩니다. 됐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로 그냥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업 끝! 야. 수고했어. 우와. 숙제 다 해와.